윤석열 어게인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다시금 자신들의 극우적인 행위를 스스럼 없이 드러낸. 지금 거기서 이 전화를 받으면 제가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꼈거든요. 판사는 여름 휴가 가고 지금 내란 수계는 구치소에서 버티고 있고 윤석열이 과거 계엄 때 한 얘기가 있잖아. 4명씩 조를 이루어서 1명씩 의원들을 끌고 나라고 한 것처럼 지금이야말로 교도관들이 전부 다 투입돼서 변호인 접견을 신청했다라고 하는 거 거기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 저항하면 수갑을 사용할 수 있어요. 수갑을 앞으로 채울지 아니면 팔을 꺾어서 뒤로 채울지는 상황을 봐서 적절하게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법무부 직원으로서 휴가까지 내면서 서울구치소 앞에서 피켓 시위를 1인 시위를 하겠다. 이제 그런 상황으로 가정해보면 기분은 좋네요. 미치광이 내란 속에 윤석열을 서울구치소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지금 김건희 특검의 문홍주 특검보가 수사관들을 대동하고 서울구치소에 들어갔는데 2시간 가까이 되도록 체포영장 집행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안 나오겠다고 버티고 있는 모양인데요. 참으로 초라하고 구차하고 비겁하고 더럽고 악랄하게 짝이 없습니다. 서울구치소 현장에 지금 우리 정어리 TV의 구자람 PD가 나가 있는데요. 현장을 한번 연결해서 지금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자람 PD. 네, 안녕하세요. 부자람 PD입니다. 아, 예. 그래요. 지금 거기 현장에 가 있는지 얼마나 됐어요, 시간이? 제가 한 9시에 특검이 출석한다고 얘기를 들어서 8시 반부터 나와 있었는데요. 예. 8시 반에는 좀 한산했는데 갑자기 9시가 되면서 이제 막 지지자들이 몰리면서 그 노래도 되게 크게 틀고 더 시위가 9시부터 되게 격해졌습니다. 지금 특검보랑 수사관들이 안에 들어가 있겠지요? 네, 아까 들어간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걸로 봐서 안에서 좀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장에는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경찰도 있고 군중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요? 네, 그 서울구치소 입구 앞에 지지자들이 계속 서 있다가 이제 특검보 차량이 들어가고 나서 경찰의 인력이 좀 더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지지자들도 오히려 대놓고 노래를 더 크게 틀고 더 격하게 이재명 대통령을 욕하는 멘트를 하거나 아예 윤석열 지지자를 생각하면서 통곡하는 그런 장면도 많이 목격됐습니다. 몇 명이나 보입니까? 대략 한 300~400명 정도. 어느 쪽이 더 많습니까? 윤석열 지지자하고 네. 빨리 끌어내라라고 촉구하는 시민들하고. 끌어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극우 지지자들이 나가라고 막 욕하고 때려가지고 구타도 해요? 네, 살짝 나가라고 밀치면서 막 되게 심한 욕설을 해가지고 거의 지금 진보 측 유튜버는 여기 이 집회에 지금 입장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 네. 네. 피켓도 들고 있고 그러던데 주로 뭐라고 써 있던가요? 나라 세금으로 중국을 뭐 지원한다, 뭐 윤석열 어게인, 뭐 대통령님 사랑해요, 대통령님 힘내세요, 뭐 이런 인권 탄압, 정치 보복 이런 피켓들이 되게 목격이 많이 됐고요. 예. 노래를 되게 개사를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욕하는 그런 노래를 계속 하루 종일 틀고 있어서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구자람 PD가 현장에 있지요? 네네. 근데 현장에 잠깐 떨어진 곳에서 지금 전화 연결하나 봐요. 노래 소리나 이런 건 안 들리네요? 네, 지금 거기서 이 전화를 받으면 제가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지금 거기서 제가 스파이 노릇 조금 하고 오느라고요. 그래서 살짝 윤석열 지지자인 척을 좀 하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있었는데 거기서는 아예 진보인 거를 밝히면 그냥 쫓아내버려가지고 거기선 전혀 전화를 하거나 뭐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고 윤석열이 조사받아야 된다 이런 언급을 하는 것 자체가 금지입니다.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군요. 네. 그래도 거기 이제 현장에 있으면은 안에서 막 이런다고 하더라 저런다고 하더라 이런 얘기들이 좀 들릴 텐데 혹시 그렇게 들려오는 얘기는 없었습니까? 전혀 없고요. 아까도 그 특검보 차량에 이렇게 법무차 타고 들어가는 장면도 저는 솔직히 몰랐어요. 그 들어가는 순간까지도. 몰랐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모르더라고요.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도. 예. 그래가지고 그냥 그분들은 그냥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그냥 지지만 하는 것뿐이지 뭐 상황이 어떻게 돌아간다 뭐 이런 것까지는 이렇게 생각은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지자들 기세에 밀려서 이렇게 네. 그동안에 이른바 진보 쪽의 유튜버라든지 이런 미디어 관계자들은 안 보입니까? 아까도 한 진보 측의 유튜버 2명 정도가 이제 보였는데요. 그거를 이제 지지자들이 알아채고 바로 이제 경찰한테 말해서 내쫓아야 된다. 내쫓아야 돼. 막 이러면서 내보내더라고요. 그냥 아예. 출입도 못하게. 혹시 현장에 나와 있는 시민들하고 뭐 이야기 좀 나눠본 건 있습니까? 아니, 전혀 못했습니다. 진보라고 하는 순간 그냥 매장이기 때문에 저기서. 그러면 제가 아예 그 현장을 있을 수가 없어서. 우리 구자란 PD는 진보가 아니고 정어리 TV PD인데 방금 속보가 들어왔는데 체포영장 집행 무산됐다고 그러네요. 서울구치소에서 철수했다고 그러는데 철수하는 차량 혹시 못 봤습니까? 제가 지금 밑에 내려와 있는데 잠시만요. 그래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현장 한번 가서 그림이 있으면 좀 네, 취재해서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예, 서울구치소 현장에 나가 있는 정어리 TV의 구자란 PD 현장 상황을 알아봤는데요. 방금 전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결국 체포영장 집행을 못했군요. 그렇게 버틴 모양인데 서울구치소에서 좀 협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오늘 세 분 패널 먼저 나오셨는데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유정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종욱 전 민주연구원 본장님, 예, 안녕하세요. 박영식 시사 에디터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결국은 체포영장 집행 무산됐는데 어제 민주당의 그 특위에서 서울구치소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 구치소장 하는 얘기가 뭐 전직 대통령 뭐 계속 이런 이야기 하고 그런데 지금도 서울구치소가 적극적이지 않은 게 어제 새로 밝혀진 사실이 윤석열이 있는 독방 좌우가 비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과밀 상태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특혜다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혼자 있는 독방도 4, 5인 쓸 수 있는 방을 혼자 쓰고 있는 건데 그 정도로까지 왜 배려를 해야 됩니까? 그리고 구치소도 뭐 어쩔 수 없다라는 얘기만 할 것이 아니고 구치소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될 시점이 지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 정도 상황인데 윤석열이 과거 계엄 때 한 얘기가 있잖아요. 4명씩 조를 이뤄서 1명씩 의원들 끌고 나라고 한 것처럼 지금이야말로 교도관들이 전부 다 투입돼서 끌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거를 그 전에 인치할 때는 인치 지휘를 했을 때는 야 데리고 와라 그랬는데 그거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특검보가 수사관들을 대동하고 갔잖아요. 그걸 못 끄집어냅니까? 일단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특검이 가서 그 감방 앞에까지만 갈 수 있다고 얘기하고 안에 들어가서 끄집어내는 건 교도소에 있는 교도관들이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도관들이 그 행위를 해야 되는데 교도관들이 끄집어내는 작업과 관련해서 제가 볼 때 그 윗선의 지시가 없었으니까 강제적으로 끌어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제가 가장 느끼는 건 뭐냐면 왜 윤석열에게만 인권이 보장되는가? 그 외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인권도 보장되지 않는 어떤 공권력을 보여주다가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국민들이 더 화가 나는 것이고, 뭐 또 그런 측면이 있었겠죠. 윤석열이 거기서 또 오버치고 뭐 끌어내려고 한 다음 본인이 난리를 치면서 자빠지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교도소 내부에서 분란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것, 또는 전직 대통령이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관행이 그랬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계속 교도소장이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저는 관행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내란 범죄를 저질러서 특검이 만들어지고 특검에서 매번 불러서 수사를 얘기했는데 나오지 않겠다고 한다면 강제적으로 끄집어내서 수사할 수 있는 관행을 새로 수립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야지 이 내란 범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해서 공권력이 전혀 예를 들면 여기에 대해서는 한치의 예외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저런 일들을 마구잡이로 하고 있고 자기는 예외인 것처럼 벌어지는 거죠. 저러면 대한민국이 법 앞에 평등한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국민들의 신뢰가 깨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다음에 또 내일이라가 일주일 동안 지금 체포영장의 기간이 있으니까요. 좀 강제 집행을 하는 선례가 좀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러니까요. 박영식 앵커님, 네. 형사소송법을 보면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에 대해서 발부된 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 교도관이 집행하도록 돼 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교도관이 끌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규정인데, 그래서 특검보나 수사관이 못 끌어낸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검사의 지휘에 의해 교도관이 집행하도록 돼 있는데 그걸 집행을 안 하면 교도관이 법을 안 따르는 거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말씀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특검이 강제 구인을 시도한 게 일단 3번 있었고요. 그것도 이제 내란 특검 쪽에서 3번째 시도할 때는 윤석열이 구속적 부심을 신청하는 바람에 그 3번째 시도가 자연적으로 무산이 됐습니다. 근데 오늘은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발부가 된 이것을 집행하는 날이거든요. 그냥 뭐 당연히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황에서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서 강제인치를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체포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이 절차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체포영장을 따로 청구하고 발부받아서 이것을 집행하는 것인데, 이런 상황에마저도 서울구치소에 있는 교도관들이 검사나 수사관의 지시를 감방 바로 앞에서 따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법의 엄정함이라는 것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구속된 자가 법정이든 수사기관이든 이런 식으로 억지로 버틴다라는 전략으로 일관을 하는 것이 수사 기소 일정을 본인의 의사에 종속시킨다는 그런 지금 행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라는 게 당연히 중대한 변곡점을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어게인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다시금 자신들의 극우적인 행위를 스스럼 없이 드러내는 이런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정말 분노합니다. 이걸 끄집어내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는가? 서울구치소장이 예를 들어서 일반 잡범이라고 해도 그렇게 할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윤석열과 일반 잡범이 뭐가 다릅니까? 잡범보다 못하죠. 잡범보다 못하죠.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아니 어떻게 서울구치소가 지금 이 범죄자들을 교화시켜야 될 장소에서 이런 무법천지가 돼버렸는지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이해 불가죠. 그리고 본인이 얼마나 많은 그 사람들을 수사하고 또 구속시키고 다 해본 사람이잖아요, 윤석열이. 그런데 본인이 수사하고 구속시킨 일반 피의자들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었나요? 어떤 피의자가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다 안다 이겁니까?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해서든지 저는 그 특검 사무실로 데려갈 줄 알았는데 이조차도 무산이 되고 보니까 진짜 황당한데요. 특검하고 기싸움도 하루 이틀이고, 특검이 이렇게까지 체포영장 발부된 것도 지금 집행을 못할 정도면 지난번에 관저에 숨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총든 경호원들한테 무장시켜서 본인 보호해라 이런 상황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교도관들이 지금 보호하는 겁니까? 내란 수계를? 진짜 화가 나네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일반인들도, 일반 잡범들도 나 안 나갈래 하고 버티면 되는 식 아닙니까? 아니, 버티겠죠. 근데 이게 선례가 있대요. 과거에 끄집어낸 선례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끄집어낸 선례가 있고, 상식적으로요. 그냥 구속영장이 집행이 돼서 구치소에 있으면 그냥 검사가 부르면 오는 거예요. 그냥 수사 받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거기에 특정한 사례가 있다면, 지금 자기 말에 의하면 건강상의 이유로 나가지 못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그러면서 자기가 변호인 접견을 신청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변호인 접견을 신청했다라고 하는 건 거기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건강상에 큰 문제가 전 없다고 판단이 드는 건데, 이런 예를 들면서 과거에 선례가 있는데, 그리고 또 교도소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건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럴 거라, 그렇게 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인들이 힘없으니까는 그냥 다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전직 대통령, 그것도 내란 일으킨 전직 대통령은 지 마음대로 안 나가고 싶으면 안 나가고, 자기가 아프다고 얘기하면 우리가 다 아프다고 인정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데, 이제 특검도 그렇게 판단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실익이 없다. 뭐 끄집어 가봤자 진술 거부권이 있으니까 와서 얘기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특검이 이렇게 인치를 해서 끌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국민들이 특검은 예외 없이 이 사건을 대하고 있구나.
진짜 수사를 국민들이 원하는 만큼 할 수 있구나라고 얘기하면서 좀 더 그 수사 동력을 더 강하게 받을 수 있고 또 이런 상황을 보고 있는 저희 윤석열과 연관돼 있는 내란 공범들에게도 상당히 큰 압박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 측면에서는 저는 오늘은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특검이 전 내일이든 모레든 다시 가서 윤석열 개인의 수사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윤석열 개인 주변에 있는 저희 공모자들에게 법이 얼마나 엄정한지 특검이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좀 명징히 보여줘서 외부로부터 좀 무너질 수 있도록 하는 작업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좀 너무 아쉽습니다. 사람 같으면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멧돼지가 돼서 그런가요? 이거 구치소에 집어넣기도 힘들고 또 거기서 빼내기도 힘들고 당첨은 뭐 되는 게 없어요. 이거 구치소장을 좀 어떻게 손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제 그 민주당 의원들이 구치소장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대목을 이제 보도로 접해보고 굉장히 좀 무력감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국민들이 12월 3일 이후에 가장 큰 무력감을 느끼는 것은 왜 우리나라는 우리의 법 질서라는 게 내란범들에게만 어찌 이렇게 관용을 자꾸 베푸는가. 이제 이런 대목에서 굉장한 박탈감과 무력감들을 느끼실 텐데요. 구치소장도 심지어 어떤 이 보안상의 이유로 해서 방을 양쪽에 비워놨다라든지 심지어 일반 변호인 접견실이 아니라 지금 윤석열은 쾌적한 수사 공간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경호상 목적 때문에 보안상의 이유로 변호인 접견을 따로 하고 있다. 다른 접견실에서. 이런 것들을 본다면 저는 서울구치소장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 사람에 대한 문제점이 이번만 드러났던 게 아니라 그동안 강제구인 실패 작업에서도 이 구치소장 바꿔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높았는데 저는 법무부 장관이 이제 최근 신임으로 이제 교체가 됐기 때문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정성호 장관께서 이 대목을 좀 유심히 좀 주시하시고 적당한 조치를 좀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파랑새 님도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빠른 조치를 해야지요. 이렇게 촉구를 하셨고 여성 공여옥님 구치소장 하는 짓거리가 옛날 경호처 김성훈하고 똑같네요. 경호처 그때 우리 얼마나 국민들 분노했습니까? 근데 지금 서울 구치소장 도대체 뭐를 겁을 먹는 겁니까? 아니 이상민이 구속됐잖아요. 예. 그러면 서울구치소 가 있는데 이상민도 그럼 출석해라라고 하는데 버티면 그러면 그러세요? 그럴 건가요 지금? 그럴 참이죠. 지금. 줄줄이 지금 이제 구속될 그 국무위원들이 줄 서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다 내비둘 건가요?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지기현 판사가 휴가를 갔어요. 여름 휴가를. 가버렸어요? 가버렸어요. 그러면은 아무리 여름 하계 그 휴전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내란 재판은 계속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이면 지금 박근혜 때는 1심이 1년 걸렸거든요. 그때 변호인들이 엄청나게 반발을 많이 했어요. 왜 이렇게 빈번하게 재판을 여냐. 이런 식으로 항의할 정도로 열어가지고 1심 끝내는데 간신히 1년이 걸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6개월이면은 구속기간 만료되지 않습니까? 1심에. 지기현 판사처럼 이런 식으로 내란 재판하면 1심이 10년 걸리겠어요, 지금. 구속도 풀려날 것 같아요, 그 중간에. 이런 마당인데, 내란 재판에 판사는 여름 휴가 가고, 지금 내란 수계는 구치소에서 버티고 있고, 아니, 지금 우리가 이 꼴 보자고 파면시키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나요? 이런 생각까지 하니까 더 화가 나는 거죠. 어제 민주당의 3대 특급 종합대응특별위원회가 있지요. 그래서 현장도 방문하고 그랬는데 전현희 의원이 거기 위원장이고 김병주 의원도 가고 그랬더라고요. 어제 서울구치소 관계자들 불러서 윤석열 건강 상태가 어떠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 내용 한번 들어보죠. 수사에 응하지 못할 정도로 건강상의 문제가 있습니까? 현재 수사를 받지 못할 정도로 크게 건강 상태가 악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저도 몇 차례 그 같은 자리에서도 몇 차례 이렇게 설득을 계속했지만은 뭐 본인이 완강히 거부를 하고 있고. 저자가 서울구치소장이군요. 김현우. 본인이 완강히 거부한다. 아 그러면 못하는 겁니까? 그럼 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외도는 구치소에 있는 범죄인들은
검찰이 요구하건 경찰이 요구하건 수사에 응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걸 본인 자기 입으로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서울구치소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뭡니까?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교정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죄를 지은 사람들이 불법적 행위, 공권력이 어떤 행위를 하는 것들을 갖다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으면 저건 오히려 범죄 공동체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저렇게 저게 방송에다 나올 거잖아요. 저걸 다 알면서도 내가 몇 번을 설득을 했는데 어떻게 끄집어낼 수 있냐 완강하게 거부를 하면 그럼 모든 범죄인들은 자기가 수사나 아니 공권력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거부하면 끄집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구치소장이 공인해 주는 거잖아요. 아니 저런 식의 말을 저렇게 쉽게 할 수 있는가? 저 정도로 하면 뭐 이거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아니 뭐 윤석열 도와주려고 서울구치소장 된 거 아닌가? 그리고 서울구치소장 된 게 제가 언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윤석열이 도와줘서 됐나 저렇게? 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도의 발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 정도의 발언을 하는 상황이라면 전 법무부 장관이 저런 사람은 교정당국의 어떤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좀 교체를 해야죠. 교체를 해서 제대로 된 사람이 교정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가게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 사람은 국민들의 법감 정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고 누구 편에 있는가. 그러니까 내란의 수괴로 수사받고 있고 재판받고 있는 사람들을 지키는 역할을 서울구치소장이 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떤 국민이 저 서울구치소장의 저런 발언과 행위를 갖다가 이해해 줄 수 있고 인정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저 빨리 바꿔야죠. 저기 매뉴얼과 법령에 다 나와 있는 대목이거든요. 이게 체포영장과 관련된 건 이제 우리 국민분들이 다 찾아보시고 이미 다 학습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게 윤석열의 머리를 어디 벽에다가 막 갖다 박고 폭력을 행하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할 때 저항하거나 하는 경우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신체 일부분을 일시적으로 제압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뭐 수갑이든 이제 필요한 범위의 행위로서 피의자를 제압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정당한 행위로서의 신체 제압은 보장이 돼 있습니다. 그걸 체포영장이라고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집행을 못했다? 저는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국민들도 아주 지금 분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성근님, 정부는 뭐 합니까? 정성호 뭐 합니까? 나라의 공권력이 실시간으로 무너지고 있는데 정부가 있습니까? 에라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예를 쓰고 모든 나라가 지금 앞으로 가고 있는데 앞으로 못 나가는 데가 바로 이런 데 아닙니까?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이자가 말이죠. 참 이렇게 악랄한 놈한테는 그러니까 특별한 놈한테는 좀 특별하게 대해야 된단 말이에요. 차라리 내가 서울구치소장 가면은 이거 바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학시. 아니 구치소에서도 건강 문제 없다. 수사와 재판 받는데. 그리고 측근인 서정욱 변호사도 계속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건강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냥 뭐 대외적으로 하는 얘기고 사실상은 정치 탄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특검에 난 못 나간다 이런 취지다라고 나와서 떠들고 있잖아요, 서 변호사가. 그런데 지금 건강 핑계를 본인 또 대면서 측근인 심평 변호사는 무슨 생지옥 얘기를 하고 있고 간이 나쁘다, 무슨 눈이 안 보인다 이런 얘기 계속하고 있는데 생지옥이다 얘기까지 하면서. 그런데 진짜 문제가 있다면 그 남편이 구치소에 가서 이렇게 지금 두 번째 구속돼서 있는데 부인은 한 번도 면회를 안 갑니까? 진짜 죽게 생겼으면 면회를 가야 정상인 거 아니에요. 정말 문제가 있다면 그것만 봐도 그냥 그 나이대에 남성에게 있을 수 있는 그냥 만성 질환이라고 신현영 의원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정의학과 교수 아닙니까 그분이. 근데 그 얘기 듣고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고 그게 맞는 말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본인만 나 죽는다라고 우기고 있는데 그걸 고지고대로 구치소에서 봐줍니까 이걸? 그래서 여기 보니까 김경호 변호사가 거의 일가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구치소장이 전직 대통령 예우라는 근거 없는 명분으로 법원의 구인영장을 거부했다. 이는 일개 공무원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을 마비시킨 것으로 법치주의의 심장을 여는 반란 행위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보니까 또 올 2월 달에 구치소로 발령이 난 거야. 서울구치소장으로. 그랬고 그다음에 또 이 사람이 지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관련 자료 유출 논란으로 좀 고발돼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해요. 전 이 정도 상황이라면 이거 2월 달이면은 저희가 얘기했던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란 이후에 알박기 하고 있다는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알박기 인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아니 하기 그러니까 때문에. 박성재가 야 가서 잘 모셔 네가 이렇게 하고 보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이제 바뀌었으니까 정성훈 법무부 장관이 이런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법치주의의 근간을 허물고 있는 서울구치소장을 그대로 소장으로 두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소위 현 정부의 교도행정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의혹을 국민한테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꿔야죠. 자 이제 김용남 의원님 제가 기다렸는데 어서 오십시오. 질문 3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영장 집행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왜 못했을까요? 일단 설명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상황을 가정하면 그럴 수 있겠죠. 그 특검보 측이 갔는데 서울구치소장을 비롯한 교도관들이 못합니다, 우리. 그랬으면 직무유기가 될 거고. 예를 들어서 밑에 하급 교도관들은 하려고 했는데 구치소장이 하지 마. 어딜 손을 대. 그랬으면 그 구치소장은 직권남용죄가 될 거고. 그러니까 직무유기의 공범들이냐 아니면 서울구치소장이 막아선 거냐. 그래서 교도관 자기가 데리고 있는 교도관들한테 야 이거 영장 집행하지 마. 손대지 마라고 했으면 구치소장이 직권남용죄로 처벌받으면 되는 문제고 다 같이 같은 마음이었으면 직무유기의 공범이 될 거고. 저는 이 정도면 이제 교도관들에 대해서 형사 입건하고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 전에 인사 조치는 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구치소장 너 잠시 집에 가 있어. 뭐 대기 발령을 낸다든지 아니면 직위 해제를 일단 시킨다든지 뭐 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법 집행이 무산되는 거는 사실은 이거 자체가 국기문란이에요. 지금 문홍주 특검보가 수사관들을 대동하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끄집어낼 수는 없습니까? 근데 이게 수감된 그 수감자이기 때문에 그 수감 시설 안에 있는 수감자들을 그 안에서 신병 관리하고 또 그 사람들 밖으로 어디 외출 나가거나 출정 나갈 때 그 호송하고 이런 거는 교도관들의 책무거든요. 그러니까 수감 시설 안에 있는 사람을 끄집어내는 거를 물론 밖에 있는 사람 사회에서 뭐 길에서 발견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던 피의자를 잡는 거는 그 사법경찰관리나 검찰 수사관들이 할 수 있는 건데 수감시설 안에 있는 사람의 신병관리는 교도관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서울구치소에서 끄집어내는 거를 특검의 수사관들이 하는 거는 그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자, 그러면, 계속되는 속보는 이유가 당사자의 완강한 거부 때문이었다라고만 뜨는데 이게 지금 잡아 끌어내려고 시도는 한 건지 정말 정확한 진상 규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만으로 이게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아니 체온 조절에 불가능한 사람이 완강하게 거부할 수가 있어요? 말이 됩니까 이게?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어차피 이제 윤석열한테 무기징역 이상형이 선고가 되면은 평생 이제 교도소에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나와서 조사 하나 안 하나 그쪽에 계속 있는 것은 똑같은데 이렇게 강제로 체포영장 집행해서 끌어내서라도 조사를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은 본인이 안 나오고 버틴다고 해서 그냥 놔둘 수는 없잖아요. 어디 도망가서 아니면 밀항을 해서 소재 파악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라면 몰라도 그리고 일단 특검 사무실로 데리고 와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질문은 계속 하거든요. 그거는 남겨놔야죠. 만약에 이자를 조사를 못하면 기소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거는 뭐 피의자 사실은 피의자가 자백하지 않는 한 부인하거나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아니면 아예 조사를 안 받거나 뭐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확인해야 될 필요는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윤석열을 상대로 꼭 물어봐야 될 질문들은 있을 수 있거든요. 물론 그거에 대해서 일체 진술 거부를 한다고 하면 별 효과는 없겠습니다만 우선은 법 집행기관이 한 사람 때문에 법 집행이 좌절되는 것은 국가 법 질서가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이 꼴은 두고 볼 수 없는 거죠. 끝으로 오늘 일단은 이제 집행을 못하고 왔는데 네. 그러면 포기할까요? 지금 저기는 포기됐잖아요. 그 내란 특검은 그냥 기소했죠. 예, 그냥 네. 기소하잖아요. 네. 여기도 그렇게 할 가능성 아니면 한 번 더 시도할 가능성 어느 쪽이 더 높습니까? 한 번 더 시도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때는 그 내란 특검에서 기소한 거는 사실은 다른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기소는 했어요. 근데 저는 내란 특검도 외환죄와 관련해서는 다시 불러낼 겁니다. 그때 안 나오면 똑같이 또 체포영장 발부받아서 그 인치 시도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김건희 특검이 오늘 실패했습니다만 저 역할을 저는 조은석 특검이 해주기를 바랬거든요. 예. 왜냐면 하여튼 세 특검 중에 제일 그래도 잘할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한번 그 법의 물리력을 행사해서 반짝 들어서 특검 사무실에 갖다 놔야 그 다음부터 저렇게 막무가내로 버티는 거를 좀 끊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한두 번은 해야 돼요, 저는. 아니 그렇게 몸이 아픈데요. 당사자의 완강한 거부로 이거를 못 끌어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걸 물리적으로 끄집어내려고 노력은 시도는 했나요? 저는 그런 거 명확하게 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로 그냥 가시죠. 이제 가야 됩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검보들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완강하게 나 안 가. 이렇게 해서 거부를 한 건지 실제로 팔짱 끼고 좀 데려가려고 노력이라도 해본 건지 이게 말로 하려고 그냥 뭉갠 것 같아요. 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뭐 이따위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갑을 채우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팔짱을 끼우거나 저항하는 피의자에 대해서 얼마든지 물리력의 범위가 결정돼 있잖아요. 체포라는 것이. 근데 그 정도도 시도하지 않고 지금도 뭐 이 기사 내용들이 뭐 속보로 쏟아지는 걸 보면 각 언론사마다 그 온도 차이가 좀 있습니다만 저항하는 글을 물리적으로 옮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 철수를 결정했다? 뭐가 적절치 않다는 건지 물리적으로 옮기는 것이 체포 아닙니까? 근데 그게 적절치 않다? 야, 이건 정말 분노스러운 얘기네요. 지금 이상민 구속됐지 않습니까? 예. 이상민도 서울구치소입니까? 지금 어떻게 됐나요? 이상민도 서울구치소예요. 네. 서울구치소가 가장 많이 활용되죠. 아예 서울구치소에 내란범들 전용 뭐 저기를 하나 만들어 놓는 거. 수사실 기본적으로 분리 수용이 원칙입니다. 공범들 간에 서로 만나면 안 되죠. 예. 분리 수용해야 됩니다. 이상민도 윤석열 본받아가지고 나 안 나간다 완강하게 버틸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진짜 끌어내야죠, 그러면. 아니, 기본적으로 저항하면 수갑을 사용할 수 있어요. 수갑을 앞으로 채울지 아니면 팔을 꺾어서 뒤로 채울지는 상황을 봐서 적절하게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 나 안 나가나, 뭐, 그리고 몸부림친다고, 그러면 오늘 관두지 뭐. 이거는 있을 수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요. 윤석열 때만큼은 아니어도 오늘 또 이상민이 구속영장 발부됐나 하고 밤에 새벽까지 또 참설친 분들도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상민이 뭐 구속되는 거 저는 100% 확신하고 좀 푹 잤습니다만은 아침에 보니까 역시 발부됐더라고요. 어제 또 그제 이병철 변호사도 뭐 이거 뭐 200% 구속이다라고 하는데 정말 충암고등학교의 명예를 더럽힌 충암고 4인방이 이제 다 구속이 됐습니다. 예? 윤석열, 이상민, 김용현, 여인영. 정말 충암고등학교 너무 미안해요. 어떻게 이렇게 부끄러운 선배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앞으로도 이제 구속될 놈들 줄 서 있죠? 줄 서 있어요. 한덕수, 김주현, 또 최상무.
박성재, 최상목, 거기에 또 권성동이 있고 뭐 한번 쭉 봅시다. 8월 달은요. 이런 놈들 다 잡혀 들어가면서 구속 주간인가요? 그런 정의의 화염이 이렇게 좀 뜨거운 그래서 더운가? 정의의 불꽃이. 이상민은요 정말 사악하기 짝이 없는 자입니다. 윤석열은 뻔뻔하고 사악의 수개고 지금까지 했던 거짓말이 한두 개입니까? 대표적인 거 저기 보니까 저기 뭐 단전 단수라고 써져 있다고 뭐 이따위 얘기를 했죠. 그다음에 소방청장 전화해가지고 단전 단수 지시 내렸는데 어제 뉴스 보니까 일선 소방서까지 다 그게 지시가 된 게 확인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단전 단수 지시한 게 아니고 뭐 차질 없이 뭐 일을 진행하고 있는가? 혹시 그것도 한번 준비됐으면 들려주세요. 쪽지 몇 개를 좀 멀리서 이렇게 본 게 있습니다.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짧게 한 1, 2분 머물 때 잠깐 얼핏 보게 된 건데요. 박영식은 네. 저때 또 쇼까지 해요. 네. 저렇게 봤다고. 완전 완벽한 거짓말이었죠. 그 이미 뭐 CCTV로 확인됐던 내용이고 무슨 뭐 이상민의 눈이 뭐 몽골인입니까? 멀리 이렇게 보면 다 보일 정도로 그 문건의 내용이 보일 정도라고 했던 그 말을 누가 믿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상민에게 적용된 혐의라는 게 내란 중요 임무 종사를 한 것이고 그리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한 것이고 저런 장관들은 이제 위증의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구속의 필요성, 상단성이 인정된 것이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여전히 있는 피의자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고요. 뭐 공교롭게도가 아니고 한덕수와 이상민은 그 CCTV 영상이 확보된 내용을 보면 마지막까지 남아가지고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이 두 사람이 아주 깊숙이 개입했다라는 정황 증거가 이미 확보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직접적인 증거로서.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구속될 인물은 당연히 한덕수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당연히 구속으로 이어질 인물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위법한 계엄 선포를 정당화하고 또 형식적인 문서를 갖추고 그 이후에 또 폐기했던 혐의는 한덕수만이 또 받고 있는 혐의이기도 해서 이런 직간접적으로 내란에 공모한 피의자들은 뭐 지금 당장 구속해도 뭐 당연한 일이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이상민이 국무위원 가운데는 처음 구속된 자인가요? 아니 국방부 장관도 김용현. 김용현이 김용현이가 먼저 국무위원이었구나. 예. 슬프지만 그렇습니다. 예. 안타깝지만 그랬습니다. 예. 근데 이상민 전 장관의 구속은 사실은 7달 정도 늦어진 거예요, 지금. 7달. 그렇죠. 늦어도 김용현 구속된 직후에는 구속이 됐었어야죠. 그때 뭐 사실 공동인데 지금 보면 뭐 순차적 공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순차적 공범? 그냥 공범이죠. 뭐 그 자리에 있었으면. 네. 그리고 앞으로도 국무위원 중에 구속자가 더 나오겠습니다만 사실은 이번 달 이제 8월 달에 돼도 뭐 8달, 7달, 8달 늦어진 정의예요. 지연된 정의가 실현되고 있는 거죠. 7개월이 아니고요. 네. 몇 년 전입니다. 이태원 참사 났을 때 그자는 구속되고도 남았죠. 그렇죠. 한덕수하고 함께 물러났어야죠. 그때. 그럼요. 이미 처벌받아야 되고. 어떻게 그런 그 소방청장한테 그 실제 본인이 왜 전화했는지에 대한 언급을 한 건 사실 기가 막히네요.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예. 저도 이제 아까 앵커님께서 그 부분이 중요하다 해가지고 좀 찾아보니까 단전단수 지시를 윤석열한테 받아서 허석권에게는 특정 언론사에 대해서 경찰청에서 요청이 오면은 그대로 협조하라라는 얘기를 실제 한 것인데 국회 및 이제 검찰 증언에서는 단전 단수를 무분별하게 실행했을 시 국민 안전사고 위험 등이 염려되어 소방청장에게 신중한 조치를 당부한 것. 이란 취지의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또 거의 쓰레기 같은 인물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게 지금 내란 공동 정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계속 이상민의 거짓말을 얘기합니다만 이상민이 실행한 내용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언론, 사상, 표현의 자유를 담당하고 있는 MBC, 경향, 한겨레, 그다음에 지금 뭐 JTBC. 김어준, 뭐 JTBC, 김어준 뭐 이런 것까지 해서 그러니까 언론의 재갈을 완전히 물려서 거기에 물도 끊고 전기도 끊고 그러니까 방송이랑 언론 자체의 신문을 발행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던 그런 내란
주체들의 계획 자체를 갖다가 이상민이 희생하게 지시한 거나 마찬가지 상황이에요. 본인은 그렇게 쓸데없이 변명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지시라인으로 다 집행이 됐고 실제로 국회에서 비상계엄을 해제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MBC 다 불 꺼져 있고 경향신문, 한겨레 신문 다 불 꺼져 있고 JTBC 다 불 꺼져 있고 그럼 국민들은 깜깜하게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많은 국민들의 생명들이 그 내란 범죄자들에 의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태가 벌어지게 한 건데 저렇게 계속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자기의 일신상 경감을 하기 위해서 저 반헌법적이고 반인륜적인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지금까지 속여왔었고 그 속인 자가 이제 구속되니까 저런 식의 새치어로 거짓말을 해서 조금이라도 자기 죄를 갖다가 덜어보려고 하는 행위. 저는 저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가중처벌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구자람 PD가 서울구치소 앞에 있잖아요. 그런데 구자람 PD가 보내준 영상에 오늘 법무부 소속 직원한테도 막 윤석열 지지자들이 끌어내라고 소리치고 막 그랬다고 하는데 그 영상 혹시 있습니까? 한번 봅시다. 남들처럼 조사받아 이렇게 들고 있는데 지지자들이 막 끌어내라고 그러니까 경찰이 저 사람 법무부 직원이에요. 저희도 어떻게 못해요. 그랬다고 하는데 법무부 직원이 저렇게 하고 있기는 쉽지 않은데 휴가 내고 왔을까요? 아니 그랬다면 제가 볼 땐 진짜 확신을 가지고 윤석열에 맞서서 싸우려고 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건데 공무원들 저렇게 하면 저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자유롭게 할 수 있나요? 저렇게 공무원들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치적인 의사 표현은 아니니까. 그렇죠. 네. 저건 정치적인 의사 표현 남들처럼 조사 받아라. 네. 형평성이니까. 정치인에 대한 지지라고 보기는 어렵죠. 예. 원칙적인 얘기를 한 거니까. 다만 근데 복장으로 봐서 진짜 휴가 아니면 저렇게 저기 나와 있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저도 아까 방송에서 잠깐 봤는데 선글라스까지 딱 썼는데 난 그 정영진 씨인 줄 알았어. 휴가를 내고 온 법무부 직원이 평소에 우리 사법의 어떤 형평성에 대한 간절함과 절박감 때문에 내가 법무부 직원으로서 휴가까지 내면서 서울구치소 앞에서 피켓 시위를 1인 시위를 하겠다. 이제 그런 상황으로 가정해보면 기분은 좋네요. 우리 공무원 중에 누군가 어떤 진실과 정의를 위해서 행동하겠다고 하는 공무원이 있는 거니까. 서울구치소 교도관보다 나은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경찰들이 법무부 직원인지 알았을까요? 아니 이제 뭐 저기 한테 뭐 물어봤든지 뭐 그렇게 할 수는 있겠죠. 예. 근데 뭐 법무부 직원이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런 게 아니고 저기에서 누구든지 지금 하고 있는데 1인 시위나 뭐 허락 받았다면 더 말할 것도 없고 자기 의사표시 할 수 있는 거죠 뭐. 그러니까 자기들도 하고 있으면서 왜 그래요? 나는 못하게 하고. 아까 우리 구자람 PD 얘기 들었지만 이쪽 뭐 저 윤석열 체포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막 다구리로 막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그럼 뭐예요? 거의 다구리당이니까 거기는. 근데 저런 데서 만약에 폭력을 행사하면 경찰이 그런 사람을 잡아가야죠.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기 때문에. 근데 저런 걸 좀 방치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경찰이 개입하게 되면 뭐 소요가 발생하고 이런 것 때문에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럴 때 좀 더 강력하게 공권력의 힘이 무엇인지 보여줘야 말도 안 되는 짓들을 저기서 안 할 거 아닙니까?